같은 이불 덮고 있던 아버님이 저를 꽉 껴안았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마음은 설레었어요. 저는 오늘 아버님과 벽난로 하나 있는 방에 단둘이 갇혔던 이틀을 고백하려 합니다. 안파, 정전, 고립, 그리고 다시 깨어난 제 심장. 그날 밤 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춥지? 이리 와. 40cm 경계선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난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올해 38이고요. 남편 이선우랑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미건조했어요. 신혼의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얼굴 보는 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 대화는 밥 먹었어? 정도였죠.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오래된 동거인에 가까웠어요. 남편과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려니 했어요. 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강원도 집에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보일러가 터졌대. 내가 가야 하는데 회사 일이 급해서. 강원도에 사시는 아버님 댁이었어요. 6년 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님은 혼자 사셨어요. 강원도 산골 작은 단독주택에서요. 한파주의보 났는데 괜찮겠어? 혼자 계시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일 끝나면 나도 갈게. 결국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산골까지 차로 3시간. 하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눈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대설주의보라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후 5시 반쯤 겨우 도착했어요.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이 눈에 오느라 고생했어. 65살.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눈빛 어딘가에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터져버렸어. 설치 기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나온대. 그때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폭설로 인한 도로 전면 통제. 월요일 오전까지 진입 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도로가 막혀서 월요일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네. 조심해. 뚝. 20초도 안 되는 통화였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벽난로 있는 작은 방 하나는 따뜻하니까 거기서 밤 보내면 돼.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들은 너무 추워서 벽난로 방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3평 남짓한 작은 방, 벽난로, 작은 테이블,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어요. 밤 8시가 넘자 기온이 더 떨어졌어요. 수진아, 추워.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끝이 시렸고 어깨가 웅크려졌어요. 손이 얼음장이네.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추우면 안 돼. 손 좀 녹이라고. 아버님의 손은 거칠었지만 뜨거웠습니다. 저는 벽난로 앞 아버님에게서 40c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존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팔도 차네.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저는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20cm. 아버님이 제 팔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저체온증에 걸리면 위험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팔을 쓰다듬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몸도 차구나. 이리 좀 더 붙어 앉으라고. 10cm. 이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아버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차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져 있을지 들킬까봐. 그때 아버님이 남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우 녀석이 어렸을 때 말이야. 밤은 깊어갔고 벽난로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우셨죠? 그렇지. 혼자 있으면 가끔 미칠 것 같아. 수진이도 외로워 보이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외로워요. 정말 많이. 어느새 제 어깨는 아버님의 어깨에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등도 차네. 이리 좀 더 기대. 저는 천천히 아버님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여기도 차네. 그분의 손이 제 등에 닿았어요.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좋아. 너무 좋아.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이게 얼마만인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는 게. 아버님의 손이 등에서 허리로 내려갔어요. 수진아, 네. 추우면 안 돼. 이리 와. 아버님이 저를 품 안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완전히.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따뜻했거든요. 아버님의 한 손은 제 등을, 다른 한 손은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허리에서 옆구리로 움직였어요. 천천히 망설이듯이. 여기도 차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옆구리에서 배 쪽으로 가더니 이번엔 가슴 쪽 근처까지 가서 멈췄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첫 번째 밤을 보냈어요. 아버님의 손은 계속 제 등을, 허리를, 옆구리를, 엉덩이를,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이미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 떨어졌어요. 저희는 다시 벽난로 앞으로 모였고 이번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안 봐요. 12년 동안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나도 6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단다. 어제 처음이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안고 있는 게. 둘째 날 밤은 더 추웠습니다. 우리는 담요 안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밀착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해. 아버님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나도 진짜야.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수위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다시 제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더 천천히. 허리를 지나 옆구리를 지나. 여기도 괜찮아? 네.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움직였어요. 수진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멈췄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체온을 나누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좋아. 네, 좋아요.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만은 이미 완전히 넘어가 있었지만 육체는 그 선을 지켰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저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전화해도 돼요? 저 아버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진심이에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매일.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하루도 아버님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보고 싶어.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밤마다 아버님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제 등을 쓰다듬던 그 손, 제 허리를 감싸던 그 팔, 그리고 이번엔 멈추지 않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2월 중순,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 몰래 문을 열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강하게 보고 싶었어? 저도요. 너무. 벽난로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아, 네, 이번엔 멈추지 않아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아버님이 저를 천천히 안았어요.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깊게, 오래도록. 아버님의 손이 제 옷 위를 쓰다듬었어요.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벗어도 돼? 네,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벗겨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아버님이 저를 품에 안았어요. 이번엔 아무것도 사이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뜨거운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단단한 생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6번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서로를 느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여자였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도 남자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시선도 죄책감도 모두 잊은 채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님이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안 해요. 전혀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후로 한 달 저는 계속 그곳으로 갔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월 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사실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4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 산골 마을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거든요.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저는 이제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40cm의 거리에서 시작해 결국 0이 된 우리. 그리고 한 달 후 완전히 하나가 된 우리. 진짜 사랑은 나이도 시선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늦은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인생,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